자, 부가가치세의 특징 나왔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실기와 이론이 접해서 이렇게 나왔고, 자, 부가세의 특징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왜 부가세 특징이라고 나왔죠? 제가 먼저 항상 얘기하는 게 요 부가세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세금이다. 그래서 물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득세는요, 나중에 배울 소득세는요, 사람한테 매긴다 해서 요거는 인세라고 얘기합니다. 인세. 그리고 우리가 법인세는 법인한테, 개인은 법인세가 없죠. 그래서 법카가 없는 거죠. 법인카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다른 건 다 국세, 보통세 다 똑같은데 요거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고요. 나머지 소득세와 법인세는 직접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부가세의 특징, 부가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국가가 걷어들이는 나라의 세금이다.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다. 차감세는 2024년 7월부터 아마 23.7%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뭐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매년 바뀌어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라에 100만 원 냈다. 그러면 23만 7천 원은 지방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랬을까? 우리 코로나 때 보시게 되면 인천은 코로나 때 한 번도 지방세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라 전체, 우리나라에서 전체를 받은 게 40만 원씩 줬잖아요. 국가에서. 근데 포천, 경기도 포천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148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40만 원 빼고. 그 40만 원 합치면 188만 원 받은 거죠. 코로나 때. 왜? 지방세가 포천에는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화폐 같은 것도 많이 지금 발급하지 않습니까? 왜?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요 부가세에서도 100%에서 23.7%를 우리가 지방세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이론에서 사업자 번호가 2개 이상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번호가 2개 이상 갖고 있으면 총괄납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서울에서 안성에서 평택 이렇게 내가 똑같은 사업자가 3개가 있으면 움직이는 걸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납부 신청을 각자 다 신고를 하되 납부만 본점이나 지점에서 납부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총괄납부 제도라는 것이 꼭 있어요. 나중에 가산세에서 그걸 한번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건 나라의 세금이다. 국세가 되는 거고, 간접세는요,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간접세가 왜 부가세가 간접세냐? 내가 부가세를 직접세로 낼 수는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 얘기하겠지만 내가 새우깡 하나를 사 먹어요. 그럼 새우깡 하나가 1,700원인가 2,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만약에 2,000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새우깡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부가세가 2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봅시다. 그러면 마트 사장한테 1,800원을 내고 200원을 갖고 잠깐 새우깡 갖고 계십시오. 200원을 국가에다가 세금 내고 영수증 받아서 그 다음에 뭡니까? 마트 사장한테 200원의 세금을 주고 새우깡을 갖고 오면 직접세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냥 내가 간접적으로 마트 사장한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새우깡 가격을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간접적으로 세금을 낸다 해서 간접세가 되는 거야, 부가세가. 항상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세라는 것은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별도로 돼 있어요.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는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매기는 거고 법인한테 매기는 거니까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만 간접세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사업자와 소비자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를 보시게 되면 면세 대상에 제한 모든 재화 영역의 거래 단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다. 그래서 과세라는 말은 10%를 얘기하는 거고 면세라는 말은 0%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면세는요 역진성 완화해서 요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소비세는 면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세.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단계 거래세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 거래세, 그래서 일반 소비세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는 일반 소비세라고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자동차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가 있어서 나오는 거지만 이거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물세는 납세무자의 부양가족, 수나 교육비, 의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소득세에서 인적공제로 이루어지지만 여기 이 물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에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세금. 물건에 대한 세금이야. 사람한테 매기는 게 아니고 물건에 대한 세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일반 소비세와 좀 다르게 좀 비슷하지만 다단계 거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될 때까지 모든 단계마다 계속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까? 세금이. 그래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서 그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직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직거래 가게 되면 우리가 다단계 거래세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 우리나라는 생산형이 아니고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형으로서 소비자가 모든 것을 부담합니다. 소비지급 과세 원칙과 같이 연결돼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간재 및 자본재 구입액 불문하고 매입세 공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면세 제도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면세 제도는 우리가 부가세법상 역진성 완화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역진성 완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주택에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월세가 과세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월세는 다 과세입니다. 하지만 주택에서 내 집이 여기 단독주택 갖고 있어. 단독주택인데 내가 2층, 3층 집이 있는데 1층이 비어 있어서 1층에다가 내가 월세를 줬어. 그 단독주택의 월세는 면세입니다. 왜? 원래는 국가에서 그 월세도 과세를 매기고 싶어. 근데 그 월세는 세입자가 내는 거지 건물 주인이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진성을 한 단계 좀 뒤로 가서 내가 건물 주인한테는 세금을 매기고 싶지만 우리가 세입자가 그 월세를 내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해서 한 단계 역전해서 역진성 완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차피 세입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면세로 잡아줘야지만이 우리가 세입자도 면세로 납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진성 완화. 이 면세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역진성 완화입니다. 나중에 영세와 면세를 비교 분석해서 이론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면세들은 역진성 완화며 또한 부분 면세입니다. 부분 면세,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완전한 면세. 이렇게 역진성 완화, 여기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면세들은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가 많이 해당이 되겠죠. 연탄 같은 것도 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연탄도 22개의 구멍 있는 거 있죠. 다른 건 안 돼. 번개탄 이런 건 과세입니다. 무연탄도 면세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흰우유, 초코우유는 과세지만 흰우유는 면세입니다. 바나나우유 이런 거 다 과세야. 흰우유만 또 면세예요. 흰우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쌀, 기초생활수급자에 필요한 쌀, 그 다음에 소금도 군소금이에요. 그 생산적이 있죠? 어디에 뿌리냐? 그 생선에다 뿌리는 거나 김장할 때 군소금 있죠? 군소금, 그런 것들도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있죠? 수돗물도 면세예요. 정수기는 과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쓸 수 있는 필요 꼭 조건에 대해서 있는 거겠죠. 이거 말고도 이제 분유,
꽃 같은 거, 나무 같은 것도 여러분들 나무, 꽃 같은 거, 화환 있잖아요. 화환. 이런 것들도 다 저기고, 그 다음에 도서, 책 있죠. 책을 사거나 책을 빌리거나 되어져 있거나 다 책에 관련된 거 다 면세입니다. 뭐 이런 것들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애를 좀 많이 낳아라, 그렇게 해서 분유와 기저귀 같은 것도 우리가 부분 면세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이 면세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면세가 뭐가 있느냐? 농수산물, 그러니까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요건 다 이건 뭐야? 다 이건 면세예요. 농수산물은 다 면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쌀도 면세지만 뭐 생선, 임산 뭐 더덕 같은 거, 칡 같은 거, 산삼 같은 거, 도라지 이런 것들, 축산물 뭐 또 뭐 축산물 같은 건 또 뭐 있습니까? 이거 고기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다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더 많지만 이 정도까지만 등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고 전단계 거래공제법은요, 요거는 소독에서 해요. 소독에서. 이건 소독이 외국에서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뀌냐?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매입세액을 빼줘요. 이것이 우리가 납부세액, 환급세액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액이야. 그래서 매입세액도 외국에서는 다 그냥 금액에다가 그냥 세율 10%를 해주지만, 우리나라는 불공도 있고 세액도 안 해주는 것도 있고 102분의 2, 103분의 3, 104분의 4, 106분의 6, 108분의 8, 109분의 9, 110분의 10 엄청 많아요, 매입이.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에서도 매출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100분의 10, 100분의 6. 하지만 매입은 세율이 없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고 세액공제법이다.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서, 다시 한번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줘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납세지는요, 사업장 소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만약에 내가 인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장은 강남이야. 그러면 부가세는 강남세무서 내는 거고요. 소득세는 인천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가 납부할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지급과세원칙, 생산지급과세원칙이 아니고 소비지급과세원칙입니다.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을 하여 수출국, 생산지에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을 혜택을 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재화 수입의 세관장에게 다음 물품과 같이 동일하게 과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으로 나갈 때는요, 다 0%의 세금을 줍니다. 그런데 0% 나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내가 큰 기업이야.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큰 기업들은요, 외국 기업이 알아요. 그래서 외국과 외국 기업이 바이어끼리 만나 다이렉트 만들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 발행해도 외국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수출은요, 세금 계산 없이 그냥 기업 대 기업이 만나는 거야. 하지만 내 회사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야. 조그만 영세업자야. 그러면 나는 수출 대행업체들한테
가서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 그럼 수출 대행업체는 가서 은행에 가서 신용장,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항해서를 갖고 오시오. 그러면 그거를 발급받아서 수출 대행업체에다가 나를 좀 소개 좀 해주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수출 대행업체가 대신해줘서 내가 수출 대행업체에게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용지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세율이 0%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심하고 하고 그 영세율이라고 나는 세금제 맞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할 때는요, 이렇게 수출 대행업체에다가 내가 수출 대행업체에다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심하게 보고 우리가 수출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분파이가 되겠죠. 분파이라고 아시나? 나눠주겠죠. 그래서 왜 신용장에 뭐 거래 명세서 다 있지 않습니까? 구매 확인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눠주게 되는 거죠. 누가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혜택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지급 가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부가세 특징은 이렇게 쭉 한다면 최대한 제가 10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로 해서 구분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가세의 특징은 이렇게 국세며 원래 이거 국세며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보통세입니다. 보통세예요. 국세며 보통세며 다 이거 다 보통세예요. 보통세 세 가지 다 보통세입니다. 그리고 간접세는 부가세만 간접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국세예요. 다 국세고 또 여기도 다 국세입니다. 똑같아요. 이거 다 국세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간접세다. 그래서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금을 걷어서 모자란 쪽에다 놔주는 거예요. 보통세야. 하지만 목적세라는 것이 있어요. 뭐 교통에너지세나 농어촌특별세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걷어들이는 건 그쪽에서만 세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목적이 있는 세금이다 해서 목적세고,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는 걷어들여서 없는 쪽에다가 나눠주는 거야, 세금을. 그게 보통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신 거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원리로서 쭉 보시면 됐고요. 자, 여기서 세금계산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 뜻은 뭡니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시기에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납세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 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의 부가세 등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자가 교부해야 된다. 부가세법의 납세무자로서 등록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가세자는 영수증만을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요, 우리는 계산서만을, 우리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 교부할 수 없고 그냥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사업자, 여기 증빙서류에서 보게 되면 사업자는요, 과세사업과 사업자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우리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에서는 없다고 그랬죠. 과세사업자는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고치셔야 돼. 이제는요, 여기 연간 8천만 원 미만이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연간 8천만 원이 아니고 요거는 고치세요. 1억 400만 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로 2024년 7월 1일부로 연 1억 400만 원입니다. 미만인 사업자, 미만인 개인 사업자예요.
법인사업자는 간이사업자가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사업자가 없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됐습니까? 연 공급대가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다가 플러스 부가세를 더한 게 공급대가입니다. 요 공급대가. 요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래서 요거는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가세는 플러스 50만원 되겠죠. 그래서 공급대가는 55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공급가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거 거꾸로 우리가 봤을 때 공급대가 얼마? 550만원이 나왔어. 이게 부가세 포함이에요. 요게 나왔어. 요게 나왔으면 요거에다가 나누기 1.1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급 가액이 나옵니다. 요거 1.1로 나눠주면 500만원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계산은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공급 가액이 나오는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요것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요거 빠지고 요걸로 좀 바꿔주세요. 똑같이.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간이사업자는요. 자, 그래서 일반 사업자는 8천만원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요. 8천만원은 무조건 8천만원 이상이면요. 무조건 이제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이제 1억이 아니에요. 이제는 8천만원 또 내려갔어요. 일반 사업자는 8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발행을 합니다. 법인은 무조건 전자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따 보시면 되겠고, 잠깐 여기에 간이사업자 거 업종별로 한번 보여준다면 간이사업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니하고요. 내가 만약에 간이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놓고 이해하실게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팝업창 하나 뜹니다. 이렇게 떠요. 다시 1월 1일 12월 31일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나온 것들 제조업들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있잖아. 숙박업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요걸 보면 여기 바뀌었어요. 15%부터 40%까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 여기다 여기 100만원 쳐봐요. 5천원밖에 안 내. 원래 10만원 내잖아. 우리 일반 사업자는요.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찬가지로 또 뭐 있겠어. 음식점이다. 그럼 100만원이다. 그럼 만원밖에 안 내는 거야. 여기 또 뭐 있습니까? 뭐 숙박업이다. 이거 100만원 냈어. 그럼 이거 20만원밖에 안 내고. 이거 부동산 업자다. 그럼 100만원 냈어. 3만원 내는 거고. 여기 40%가 또 하나 생긴 겁니다. 이렇게 나눠진 거야, 여기가. 이렇게 하나 더 나눠져서 이제는 5%부터 30%가 아니고 여기는 업종별 부가세율이 요거 나와있죠? 요걸 적어드리겠습니다. 원래가 계산되는 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공급가액이 100만원이야. 업종별 세율이 이게 만약에 15%였다 보자.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해주는 거고 또 곱하기 해주는 거야. 그리고 단일세율 10%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100만 원에서 5에서 여기서 5천 원 나온 거예요. 요게 15%죠. 15%면 안 되네. 5%를 아까 20%를 아껴보죠. 20%. 20%면 계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면 20만 원에서 10%니까 2만 원 납부해야겠네. 2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20%면 100만 원 곱하기 20% 곱하기 10%. 그래서 2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20% 곱하기 100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것이 1.5%,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한다면 업종별로는 이렇게 계산해서 몇 프로 바뀌었어요. 이제 15%,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0%. 업종별 부가세율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단계? 하나, 둘, 셋, 넷, 5단계. 그래서 5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바뀌었다는 게 4단계가 아니고 5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업종별 부가세율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까지 계산해서 15%가 아니고 1.5%, 2%, 2.5%, 3%, 4%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원래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가 연 2회입니다. 1기 확정, 2기 확정 이렇게 따라지는 것이 이것이 1기 확정, 그 다음에 2기 확정 이렇게 2번 하지만 간이사업자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자는요 여기 10% 돼 있고 여기는 일반 사업자는요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매출세 베이스는 환급이 되잖아. 하지만 간이사업자는 환급이 안 됩니다. 환급이 안 돼요. 꼭 알고 계시고요. 세금에서 발급에서는 의무 발급이죠. 8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발급이에요. 하지만 간이사업자는요 연 4,800 이상 있을 때만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전자 발행하려면 1억 400만 원 이상의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4,800 이상 시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4,800 이하는 발급 못 하는데 하고 싶다 그러면 신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겁니다. 자, 보셨고요. 자, 그래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거. 이제 의무 발급이 1억이 아니라는 거. 일반 과세자도 8천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8천만 원. 그래서 1억이 아니고 8천만 원이에요. 800만 원이고 8천만 원이고 그래서 간이 사업자는요 8천만 원이 아니고 1억 4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800 미만인 사업자는요 신고만 하고 납부 의무가 없어요. 납부는 안 해요. 4,800 이하면 납부는 안 합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 부가세율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의 종류.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자만 세금계산서가 있다. 이렇게 요건 말하자면 요거는 종이죠, 종이. 그 다음에 수입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역발행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발급하는 영수증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금계산 대신 이걸로도 증빙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영세사업자들은 발급하는 일반적인 영수증이 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할 시 부가세의 거래증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공급하는 사업자, 납세 의무자가 공급받는 자, 담세자에게 발급해준다. 그래서 여기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죠. 수입세금 계산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세관장이,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의 거래처는 항상 세관장이에요. 무슨 세관? 뭐 인천세관, 뭐 부산세관, 평택세관, 뭐 이런 거지. 이번에 김해세관 좀 많이 좋지 않은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발급하고 수입세금 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 재화에 대하여 외국의 공급자에게 대신에 부가세를 징수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세금을 뜻한다. 수입세금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시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교부와 의무자는 세관장이고 이 세관장이 꼭 거래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외국에다 외국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수입할 때는 무조건 세관장으로 거래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법의 가등세금 중에 수입세금에 해당한다. 수입자가 교부 상대방이 되고 관세 징수에 따라서 부가세법에 우리가 징수하는 때가 교부 시기가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만약에 매입 매출 전표를 내가 작성을 잠깐 해볼게요. 수입이다. 매입의 수입이다. 55번이죠. 수입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6천만 원 쳐볼게요. 600만 원 나오죠. 여기는 무조건 세관장이에요. 거래처가. 무조건 세관장이에요. 그리고 3번 때렸어. 자, 대금만 떨어지죠.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나오질 않습니다. 수입은요. 왜냐하면 수입은 모두 돈을 줬어요. 물건을 왔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세금만 세관장이 10%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 대금만 분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었던 거 있었죠. 수입은 공급가액과 부가세 입력하더라도 부가세만 자동 분계된다. 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6천만 원이 분계가 되지 않고요. 600만 원만 분계가 된다 이겁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자, 이렇게 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여기 보시면 사업자가 물품 등으로 판매 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를 징수하였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가 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세법은 세금계산서라는 양식을 사용해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및 가산세라는 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다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들의 간이가다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부가세에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거래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을 물품에 판매한 사실 및 부가가치세에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이다.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로 재화 및 용역 공급의 합계액은 2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 공급받는 자에게 다음 달 한다고 그랬죠. 이제는 2억이 아닙니다. 2억은 다 지워보십시오. 개인 사업자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8천만 원입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8천만 원 이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8천만 원으로 이상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8천만 원 잊어먹지 않도록 하세요. 8천만 원은 이제 전자 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옛날에 2억이었거든요. 1억. 이제 1억에서 8천만 원 떨어진 거죠. 앞으로 8천도 또 아마 흐물어질 겁니다. 왜? 무조건 이제 세금을 발행하라.
거짓부렁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세법은 자꾸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요거 지금 쭉 나왔던 요것들 그대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10억, 3억, 2억, 1억, 이제 8천만 원까지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무화가 개인사업자예요. 법인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발행하는 거예요.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개인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개인사업자는요, 세금에서 발급할 때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를 해줘요.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연 한도 200건당 세금에서 발행하면 200원씩 해가지고 한도가 100만 원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나와 있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일반 가담자의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과세 대상으로 거래하는 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세무사에게 역발행이에요. 원래 매출자가 발행해야 되는데 매입자가 세무사에게 그 사실을 받아 세금을 발행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예요. 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급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된 경우 세금 계산 미기업의 가산세 20% 해당하는 세금을 과세신고 경우 과세신고 가산세 40%까지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10.95%까지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상의 벌금형에 갖다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등에게 그 사실을 우리가 공급대가 10만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재발급해야 된다. 요거는 우리 매입자 발행은 이런 거예요. 매입자 발행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만약에 요것을 삭제시키고 매입의 과세를 바꾸겠습니다. 매출의 과세. 매입자 발행하는 거야. 매출의 과세를 만들어 놓고 11번이 여기잖아요. 매출의 과세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외상거래 했다 봅시다. 분계 다 끝났어. 이게 원래 매출자가 이렇게 발행해야 되는데 매입자가 발행한 거야. 그럼 요걸 찍고 간편짓기 누르면 안 돼요. 간편짓기에 화살표를 눌러서 매입자 발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매입자 발행, 매발하면 매입 발행 됐죠? 그럼 요거 1월 1일 거죠?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1월달 가볼게요. 1월 엔터, 3월 엔터. 그러면 이렇게 6천만 원이 매입자 발행으로 나오는 거야. 원래 만약에 요것을 그냥 다시 매입자 발행이 아니고 아니다 잘못했다 다시 매입자 발행 눌러주면 매발이 없어졌죠? 부가세 신고서 볼게요. 조회해 볼게요. 그럼 1번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들어오는 거야. 다시 매입자 발행이다. 그럼 요거 매입자 발행 표시하고 간편집계에서 매입자 발행 예정누락부 나중에 할 겁니다. 매입자 발행 확인하면 발자 나오잖아요. 매발. 그럼 여기서 조회 한번 해볼게요. 조회하니까 이렇게 2번 날에 매입자 발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세금계산 발급에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